네, 아주 특별한 인터뷰. 서민의 영원한 딸이 서영교. 한 번 더. 서민의 영원한 딸이 서영교. 그치. 절대 어렵지 않아. 다 못해. 보세요. 하나, 둘, 다리 놓으면 끝이야. 자, 시작.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이게 다예요. 되게 쉽네. 이 쉬운 걸.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도 잘 못 따라해. 서민의 하나, 둘, 셋. 서민의 영원한 영원한 다리. 다리. 아니 양쪽으로 그냥. 서민의 영원한 영원한 다리. 서영교.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아이 됐어요. 합격. 그래야 상대에게 전달력이 있죠. 자, 서영교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가 인사드립니다. 화이팅! 기쁜 날입니다. 화이팅! 네. 드디어 윤석열이 파면됐습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이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람 PD, 네. 서영교 의원은 마이크 안 켜도 되지 않을까? 이게 커지는 소리입니까? 그게 아니면 들어가기만 아니, 합니까? 본회의장에서 마이크 꺼진지도 몰랐던 그런 목소리신데. 네. 그 마이크 꺼도 되죠? 꺼도 돼요. 아니 근데 마이크를 끄면 더 커집니다. 제가 요번에 법사위 며칠 전에 헌법재판소가 선고일 발표를 4월 1일 날 했습니다. 그 전날 법사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딱 질의를 했는데 꺼지더라고요.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목소리를 더 키워서 했죠. 근데 이게 이제 다음에 TV로 나오잖아요. 꺼졌을 때가 더 크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 의장석에 마이크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조금만 키면요. 방송사들로 마이크가 꺼졌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만 목소리를 키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들리는 건데, 야, 근데 저번에도 그 방청석? 예. 거기까지 들리게 그 마이크 꺼진지도 모르게 들렸다고 막 그런 그 정도이신 거죠. 제가 하는데 저희 방청객들이 와 있었거든요. 이야기를 하는데 꺼졌어요. 근데 다 제 얘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길래 저 꺼졌다고 생각 안 하고 계속 했어요. 근데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해서 끝나고 났는데 보니까 이건 꺼졌고 그래서 의장석에 있는 마이크를 통해서 전달이 된 거죠. 네. 제가 평상시에까지는 그렇게까지 크진 않은데 제가 딱 작정을 하면 온갖에 있는 마이크가 저를 집중해서 제 소리를 빨아서 딱 전달해 줘요. 그러니까 그런 국회의원이 민주당에 2명 있어요. 마이크 필요 없는 사람. 서영교, 양문석. 자, 그리고요, 여러분 저는요, 서영교 의원을 왜 자주 모시냐면은 예랑 국면, 명태균 게이트 국면에서 제일 고생 많이 한 분이 저는 서영교 의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 다 고생하셨지만 서영교 의원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물론 다 끝난 건 아니야. 이제부터 네. 시작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서영교 의원 후원 좀 부탁드려요. 농협 301-0108-7498-21 서영교 후원에 후원 좀 부탁드리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우리끼리 대화를 하다가 방송에서 야한 이야기하고서 웃어버리면 야한 이야기예요. 네. 그런데 안 웃고 정색하고 이야기하면 성담론입니다. 그렇죠. 후원도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특히나 이제 올해는 대선이 있는 해기 때문에 후원금 그 목표액이 2배로 상향 조정됩니다. 네네네. 네, 2배로 더 가열차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에게 후원하지 않으시면 다음에 후원 못합니다. 후원금 문이 닫히거든요. 그래서 서영교에게 후원하는 기쁨을 드리려면 지금 하셔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 놓칠 수 없습니다. 자, 네. 그리고 네. 채팅창 상단에는 서영교 TV 구독 바로 거기가 있으니까요. 우린 친절해요. 누르기만 하면 바로 구독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자, 여러분. 서영교 실버 의원 버튼 하시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전지영님 고맙습니다. 어제 이제 됐다님. 보이스피싱으로 카드 한도를 낮춰놨더니 금액 부족으로 후원금이 납부되지 않았네요. 죄송합니다. 포나님의 연대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고요. 자, 오늘 지금 윤석열 파면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서영교 의원도 겹경사예요. 중남 구의원 김대영 후보가 당선됐어. 네네. 근데 보니까 그 현장 그 동영상 네. 보니까 거기도 그 윤석열 파면을 바로 코앞에 두고 축제 분위기 있더만요. 네. 이번 재보궐이 굉장히 보수들이 투표장에 안 나온 걸로 지금 보이죠. 그렇습니다. 예.
투표율이 낮아요. 저희는 투표율이 너무 낮고 보수들이 나오지 않았고 그런데 이제 아주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또 다른 상대를 찍은 것 같고 그런 상황이고요. 어제 얘기 들은 거에 의하면 부산의 진보 교육감이 압도적으로 당선했다. 모든 그랬죠, 지역에서 네. 이겼다고. 진보 교육감이 압도적으로 그것도 부산에서 네. 엄청난 부산에서 떨어진 최인호 의원이 와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행복하다고. 최인호 의원이 600 몇 표 차이로 떨어졌어요. 아. 그러니까 저희 밤에 잘 때 최인호 붙었구나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떨어졌어요. 그래서 최인호 의원이 칼을 갈았고 어제 만났는데 진보 교육감이 압도적으로 당선되어서 그 자랑을 하더라고요. 네. 앞으로 부산도 나아지겠다. 예, 부산에 부산은 꽤 투표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수들이 나와서 너 당해봐라 이러고 진보 교육감을 딱 찍은 거죠. 우리는 구구랑은 안 놀아. 구구는 싫어. 윤석열은 안 돼. 우리는 보수를지만 합리적 보수야라고 해서 진보 교육감을 찍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 볼게요. 의원님 어디서 보셨어요, 화면? 저희는 지역위원회에서 지역위원회 사무실로 모두 다 나오라고 해가지고 모의해갖고. 네. 다 나오라 그래서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같이 봤습니다. 근데 우리 법사위 최고의 국회의원 서영교 의원은 네. 딱 앞에 읽을 때 감이 왔죠. 초반에 거의 감이 왔잖아요, 이번에. 네, 그렇습니다. 예. 만장일치일 때는 대행이 읽는데요. 아, 그래요? 이게 어떻게 맞추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국회의원 텔방에 이제 일찍 연락이 온 거죠. 오늘은 문영배 대행이 오늘 그 결정문을 읽는답니다. 만장일치인 경우에는 대행이 읽는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답니다. 라고 백혜련 의원이 올려서 우와 이렇게 했고요. 그 사례는 박근혜 때 한 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정미 대행이 통계라고 하기엔 100% 통계잖아요. 그렇죠. 100% 통계. 그러네요. 그거에도 홀가닥 넘어가가지고 와우 너무 다행이다. 결과적으로 맞았으니까 네. 된 거죠. 네, 네. 그리고 나서 아마 민주당 오늘 의원총회 했어요? 끝나고. 예, 의원총회 2시 반에 했습니다. 그럼 주말 푹 쉬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번 주는 주말 푹 쉬고 월요일 날부터 네. 운동화끈 조여매자고 했다며. 네, 주말 원래 제 국회에 안 나가지만 지역은 다 뛰는데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 대표께서 그러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공개회의 때 말씀을 했어요. 발언을 했고 모두 발언을 제가 옆에 있는 국회의원에게 그랬죠. 오늘 같은 날은 이재명 대표께서 국민에게 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다 기자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 모두 발언을 다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같은 날은 정말 의미 있는 날이고 우리가 성과를 가져온 날이고 국민이 승리한 날인데 그래도 또 진중하게 또 겸손하게 치밀하게 가야지 되기 때문에 기자들 나간 다음에 발언을 했고요. 거기서 하신 발언이 그 흔한 출장도 많이 있었을 텐데 출장도 가지 못하셨고 22대 국회의원 됨과 동시에 끊임없이 일을 열심히 해 오셨고 국회의 신뢰도가 아주 많이 높아졌고 이런 과정 속에서 너무 많이 애쓰셨습니다. 다 국민의 성과이고 국회의원님들의 노력의 성과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박성준 원내수석이 나와서 이번 주말은 국회로 부르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아이고 생색 세게 낸다 이렇게 그러니까 금일봉을 주는 것이 아니고 주말에 안 부르겠습니다. 생색 세게 내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지역에 네. 가서 국민들께 그동안 감사 인사 그리고 또 오늘 바로 나왔잖아요. 바로 연락이 지금 막 들어오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정당 사무소 꾸려야 된다고. 그러네, 대선. 예, 대선 하고 있으면 대선 이제 6월 3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럼 저희가 전부 다 대선 선거 사무소를 꾸려야 됩니다. 예, 꾸려야 된다라고 하는 연락이 지금 왔습니다.
예. 그럼 뭐 주말에 일해야죠. 이제 또 찾아댕겨야죠. 네. 생만 냈네. 네. 지금 부동산 네. 알아봐야 되는데. 네, 사무소 알아봐야 됩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선 때 했던 선거사무소에서 이번에 구의원 보궐선거에서 선거사무소를 했어요. 그 선거사무소가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거기 선거사무소로 쓴 이래로 모두 당선됐다. 이재명 대표도 우리는 이겼어요. 이재명 대통령 후보 때도 우리는 5%가량 이겼고. 소영. 네. 서영교. 네. 이재명 대통령 후보 때도 저희는 아마 9%가량 이겼던 것 같고요. 네. 저희 중랑구 전체에서 5%가량 이겼던 것 같은데. 이러니까 당원들이 네. 좋아하는 거예요. 네, 거기서 네.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당원은 원래 좋아하고요. 주민이 좋아하고. 아니요, 그러니까 네. 이 아, 지지율이 전체 안 나오는- 당원들이, 아니, 예. 지지율이 안 나오는 지역구들이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럼 우리 당원들은 다 지켜보고 네, 있습니다. 네. 예. 제가 많이 이겼어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예. 끌어올려서 승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란 국면에서도 성영규 의원님 활약이 대단했는데 나 보고 있으면은 저분 진짜 고생이 많구나. 아까 채팅창에 벌써 뜨더라고요. 서영규 의원 살 빠졌다고 유유. 네. 고생하니까 그런 거야. 네. 근데 뭐 일거양득입니다. 파면도 없고 살도 좀 빠지고 오늘 후원금도 들어오고 구독자 수도 늘고. 그러니까요. 지금 진짜 10만이 코앞이시네요. 네. 9만 500명입니다. 9만 500명이요? 네. 그냥 생방송 중에 합시다. 10만 실버 버튼. 그리고 실버 버튼 받잖아요. 그러면 네. 영 귀찮으면 구독 빼도 되잖아. 실버 버튼 받은 다음에. 어머 그래 주시면 되겠네요. 네. 영 귀찮으시면 근데요.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제 유튜브는 서영교 TV는 재미가 있습니다. 재밌더라고 진짜. 예, 서영교 TV는 맛집이야, 재미가 맛집. 있어서요. 예, 와서 보면 지루하지 않고 제가 기자회견한 거는 조회수가 좀 작은데 그게 대한민국을 바꾸고 있거든요. 그 기자회견이. 그러니까 서영교 TV가 다른 네. 채널하고 다른 건 네. 다른 정치인 채널에서 볼 수 없는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기자회견을 한다. 그러면 네. 기자회견 장면이 아니라 기자회견장 들어가는 입구 그리고 기자회견 끝나고 나가는 출구 그런 이런 거 것들을 재밌지. 그런 이런 거 것들을 재밌지. 볼 수 그치, 있습니다. 그런 비하인드가 예, 재밌거든요. 아니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기자회견한 그 소중한 내용은 조회수가 몇 없고 기자회견 들어갈 때 조회수가 엄청나고요. 나올 때는 또 더 엄청나고요. 아니 저희가 이제 광화문까지 걸어야 됐잖아요. 네, 그때 매일 걷는데 걷기 전에 밥을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네. 의원총회하고 밥을 먹을 시간이 없어서 김밥을 요만한 걸 나눠줬습니다. 네. 아니 김밥도 요만한 걸 나눠줘요. 이렇게 긴 거 있으면 반쪽짜리. 그 제가 이제 그걸 2개를 집었죠. 아니 당연히 2개 집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오는데 아니 누가 못 받았다는 그래서 하나 주고 요만한 거 하나 있는데 옆에 부승찬이 아니 내가 거기 앉아갖고 좀 먹으려고 그러는데 거길 또 옆에 앉아갖고 누나 거를 뺏어 먹는 거예요. 그 뺏어 먹은 게 약 50만 찍었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44만인가 그러는데 지금 한 45만 되지 않았을까 그렇고요. 박은정 의원하고 거기 국회 안에 지하 통로 있습니다. 네. 그 특전사. 특전사들이 들어와서 불 끈 데 있잖아요. 예. 불 끈 데에 거기를 둘이 걸어가면서 좀 얘기하는데 그거 30만인가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여줍니다. 아, 유튜브는 구독해 보세요.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그러니까요. 예. 네. 자, 언제나 해피님 너무 벅차고 기쁜 날입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새날과 함께하는 이 시간 너무 행복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이재명 대표, 민주당 새날TV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서영교 의원님도 사랑합니다. 하트 새날 위에. 감사합니다. 자, 박종 아빠님 민주국가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근데 전체거 의원님 이재명 대표 사퇴 이제 며칠 안 남았겠네요. 아마 다음 주 하지 않을까요? 그러겠네요. 예. 바로 하셔야 되겠네요. 아니 제가 그 다음 걸 못 봤는데 이재명 대표님 아까 뭐 발언한 거 나왔나요? 네. 예. 거기서 바로 여러분과 만나서 대표로 얘기할 시간이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네. 이런 내용 안 나왔습니까? 예. 지금 길거리에 예, 예. 이런 내용 안 나오는군요. 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몇십만 명 모여갖고 네. 구호를 외치고 있어요. 네. 이재명은 당 대표를 사퇴하라, 사퇴하라. 대선 입후보하라. 이상하죠. 사퇴하라 그러면 잘못한 게 아니라 빨리 사퇴해야 돼. 이거. 네, 네. 바로 이 예비 후보 등록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 잘 되어 있어 정말 다행이다라고 했고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났잖아요. 예. 정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제가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걸 대변인이 어떻게 브리핑했는지를 보지를 못했는데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참 수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 그동안 참 수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같이 최고위원 하는 동안 체포영장 발부되었었죠. 체포영장 관련해서 벌써 몇 번이 있었습니까? 오고 가고 오고 가고. 체포영장 발부되어서 그 구속 적부심 받았죠. 그때 얼마나 아팠고. 네. 그리고 또 그 그 단식 죽음을 각오한 단식이 있었죠. 그리고 또 목에 칼 맞았죠. 이런 수없이 많은 과정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제가 그동안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는데 쫙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그러면서 저 근데 여기 있네요 이렇게 표현하는 그 눈빛 있잖아요. 생존자의 예, 저 죽을 뻔도 예, 했고 예. 죽으려고도 했고 그리고 정말 난도질 또 수없이 당해왔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유죄 징역 2년 끝내는 1년 받았었고 근데 또 무죄로 나오고 그런 속에서 윤석열 파면 이제 예비 후보 등록해야 되고 아이고. 예 그런데 말을 하는데 그 행간에 근데 딱 나만 보고 얘기하네. 저기 있는데 그 자리에 여기 앞자리가 이렇게 약간 고개를 숙이고 계신 거예요 앞에 분이. 그래서 딱 나만 보고 얘기하는데 진짜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그때 역사 현장에 제가 같이 있었던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오늘 그 얘기 했습니다. 당대표로서 의원님들께 얘기 드릴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감사하다고 그동안 참 22대 국회의원 되면서 바로 하루도 쉬지 않고 일만 해주신 여러분 덕에 국민께서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고. 그러면은 그런 서영교 얘기하더라고요. 의원님이 지금 불출마 선언하셔야 되잖아요. 제가요? 예. 이거 뭐예요? 너는 진짜. 가만히 있으면 뭐가 가능합니까 제가? 불출마 선언. 제가 그거 가능합니까? 자, 가끔씩 야수님이 저렇게 맥락 없을 때가 있어요. 당황스럽습니다. 자, 오늘 그 윤석열 불출마를 선언하겠습니다. 아니 많은 분들이 원하신다면 제가 한번 깍두기로라도. 근데 오늘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이요 굉장히 명문장으로 남을 것 같은 게 명문장이었습니다. 예. 그 사안들 중에서 퍼펙트하게 파면됐잖아요. 저 5개 사안들을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전부 다 파면 사안이라고 본.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5대 3설, 6대 2설, 뭐 각하설, 기각설 다 무력화시킨. 네. 결론은 헌법재판소는 처음부터 파면이었다. 다만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라고 결론 내리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찝찝한 구석이 단 한 가지도 없었다. 한 가지도 없습니다. 아니 명문이었습니다. 음. 진정으로 명문이었고 어떻게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이런 국가가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조치를 취하려고 했느냐. 이것을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부분. 네. 국회에서 예산 관련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당신이 이야기할 게 아니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은 예산 때문이라든지 그 국회가 입법권을 독주했다라든지 그리고 또 탄핵을 이야기했다든지 팩트도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계엄을 이야기할 때는 탄핵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해주고 있고 예산 등등 관련해서는 국회를 섬기고 국회를 설득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 삼권 분립에 행정부와
국회, 사법부를 정확하게 헌법에 기반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구나라고 느꼈고 맞습니다. 참 감동적인 명문이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마은혁 재판관 임명 등 관련해 가지고 사실 조마조마했던 건 사실이고 마은혁을 임명 안 하고 선고 내린다고 하길래 파면은 확실하구나 느꼈었지만 서영교 의원이 그 사이에 또 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 지금 법사 소위 통과했던 거 이것도 법안 사실 소위 큰 의미가 통과시켰습니다.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거 여차하면 자꾸 헌법재판소의 그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는 이유는 뭘까? 그리고 제가 다 짚어봤습니다. 법사위원이잖아요. 이쪽으로 저쪽으로 곳곳에 다 짚어봤습니다. 8대 0의 흐름은 그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8대 0의 흐름은 가고 있는데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무엇인가를 계속 넣고 있고 그런데 가다가 지기현이 윤석열 석방시켜버렸고 그리고 한덕수 결정문을 보니까 5대 3이고 5대 3 과정 속에서 눈 딱 감고 기각이니 해버리면 이거 큰일 나겠구나. 그러면 눈 딱 감고 하기 전에 우리가 치고 들어가야 한다. 몰아붙여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작업을 시작했죠. 그러면 마은혁을 임명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4월 18일까지 쭉 가다 보면 덜커덕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저희가 법안을 찾았습니다. 2월인가 벌써 이성윤 의원이 법안을 내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 복귀왕 의원이 내놓은 거예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정년이 되거나 임기가 끝나서 그만두게 돼요. 그러면 다음 재판관이 와야 이 헌법재판을 하잖아요. 그 전까지 다음 후임자가 오기 전까지 있던 사람이 정년이 그만되면 4월 18일이 그만되면 누굽니까? 문영배, 이미선은 그 후임자가 오기 전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이 법이 이성윤에게 있었고 복귀왕에게 있었던 거예요. 2016년에 소병훈에게 있었고 박용진에게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불비하게 놔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근데 아무도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공부를 철저히 했죠. 그랬더니 딱 그날 법사위를 열었습니다. 4월 1일에 선고 날짜가 정해진데 3월 31일에 열은 거죠. 열었는데 중요한 건 이거 고전의 법사위에 헌법재판소 사무총장, 사무처장 오시오라고 했는데 안 가요. 안 왔어요. 법사위에. 그런데 이날은 오겠어요. 그리고 연락이 온 거죠. 오겠어요. 연락이 왔으니 그럼 이 자리에서 이거를 확실하게 정리해야 되겠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아침에 박성준 원내 수석과 지도부가 이거 지금 시점에 직무를 연장하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생각했는지 역풍을 생각했는지 오늘은 통과 안 시키기로 법안만 상정하기로 한 거예요. 소위로 넘기기만. 인터뷰에도 그렇게 나왔었어요. 예. 그런데 제가 누굽니까? 서영교 아닙니까? 그래서 법사위 전체회에서 저쪽 당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속보이잖아요. 지금 갖고 와가지고 직무를 수행한다고? 두 사람 그만두게 생겼으니까 걱정이 돼서 그런 거죠. 5대 3인 것 같으니까 그런 거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그 내용을 딱 들고 얘기했죠. 제가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공부 좀 해요. 국민의힘은 공부 좀 하세요. 공부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무식해가지고 무식하게 말이야. 이 나쁜 사람들. 이 나쁜 사람들 공부 좀 해. 근데 진짜 아무도 대들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공부 좀 하고 무식하기는 이러면 어디다 대고 사과해요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 머리까지 다 넣어놓고 이제 그 말 나올 걸 대비하고 딱 얘기하면서 우리의 헌법재판소법은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갖고 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어디서 갖고 온 겁니까?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갖고 왔습니다. 그렇죠?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다 끝나면 다음 후임자가 오기 전까지 어떻게 합니까? 있던 사람이 다음 후임자가 오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독일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했어야죠. 그러니까 이 위기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법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무식해가지고 말이야. 이거 다 있었는데 우리가 안 했으니까 불비한 거예요. 불비한 거. 더 얘기하지 말아요. 이거 합시다. 이렇게 된 거니까 조용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다른 의원들도 다 들으면서 그것까지 공부 안 했거든. 제가 다 공부하고 그러면 또 질문하지 왜 영국과 미국은 안 하잖아요 라고. 이봐요. 영국과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없어요. 야 잠깐만 여기서 한번 해야 돼. 서민의 영원한 달인 서영교. 그래서 딱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 관계자들이 공부해갖고 온 겁니다.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직무를 수행하게 연장해야 된다는 걸.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가 전체 회의가 끝나고 제가 짚으니까 벌써 저쪽 당하고도 얘기가 끝난 거예요. 이거 소위를 안 통과시킨다. 그래서 제가 잠깐 30분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잠깐 내려가서 원내대표실에 가서 차 한잔하죠? 그 의원들을 데리고 내려갔죠. 내려갔는데 거기에 딱 벅찬 데가 있는 거예요. 원내대표 이거 소위는 통과시켜 놔야죠. 여차하면 무슨 일 생길지 모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소위는 통과시켜 놓아야 시그널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원내대표가 누님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다 물어봤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다 지금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그럼 우리는 통과시키는 걸로 하고 그리고 원내대표는 의장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이제 박범계 선배가 들어오셨어요. 간사예요. 박범계 선배가 저쪽하고 이제 약간 어떻든 얘기는 끝내놓은 거예요. 그 통과는 안 시킨다고. 근데 우리가 통과시켜야 돼. 다 얘기됐어. 그랬더니 아까 질의는 너무 좋았어. 정리를 잘했네. 내가 정리 다 했잖아. 찍소리 못 하잖아. 통과시켜야 돼. 이것만 통과시켜 놓읍시다. 그랬더니 박범계 의원이 그래서 통과를 시키고 이제 합의를 본 거예요. 그때 왜 한숨을 쉬었나 했더니 저쪽에 벌써 우리가 아침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박범계 선배한테 소위 때 뭐라 그러냐면요. 약속을 그렇게 안 지키고 조금 전에 안 통과시킨다는 거 박범계 선배를 완전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통과시키자 그랬어요. 유상범 의원. 우리가 다 통과시키자 그랬어요. 간사님은 그쪽하고 얘기가 있는 게 있는지 몰라도 우리가 원하는데 간사님 통과시켜야 돼요. 이렇게 하고 통과시킨 겁니다. 이게 근데요. 이게 현재 유효한 거예요. 지금 네, 봐봐요. 네. 현재 상황에서 한덕수가 나머지 대통령 몫에 지명을 할 수가 없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네. 그러면 헌법재판관이 지금 이제 6명 남는 거잖아. 네. 마흔역 임명을 안 했으니까. 그러면 대통령 끝날 때까지 대통령 나올 때까지는 임기를 연장해놔야 돼요. 그렇습니다. 할 일이 많은데 네. 6명 갖고는 이게 심리는 할 수 있는데 결정을 못 하잖아요. 지금. 네. 이 상태로 가면 이게 유효한 거야.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덕수가 거부권을 날릴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가차없이 탄핵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그것까지 다 네. 준비하고 네. 근데 이 법에 그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요. 마은혁 말고 이 두 사람이 이제 그만두게 되면 또 이 두 사람을 대신 빨리 한덕수가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자리를. 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런 권한이 없다. 그래서 권한대행은 그 둘을 임명할 수 없다는 법안까지 거기다 같이 또 넣어놓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그만두잖아요. 그럼 후임자 임명 전까지 우리가 직무를 수행하게 했잖아요. 바로 임명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권한대행은 그 권한이 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추천해 온 사람, 대법관에서 추천해 온 사람까지는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몫에 추천 몫은 임명 못하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으면 한다고 하지만 없잖아요. 권한대행은 그걸 임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때도 박한철 소장이 그만두고 나갔을 때 임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맞죠. 겁니다. 예. 네. 그래서 그거까지 마저 넣어서 소위를 통과시켜 놨던 겁니다. 여러분 그 소영교 의원께서 보면 확실히 걸그릇이라는 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런 거 법안 준비하는 실력을 또 실력이지만 백혜련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계란 맞고 막 이재정 의원이 폭력당하고 그러니까 나서갖고 비껴 이씨 그리고 이씨 실제로 지금 관련해서 극우들 처벌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다 알아서 하는 이쪽 해결사 같은 거예요. 제가 공중협박죄 만들어서 통과시켜버려서 아. 집행하게 해놨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저 극우들 있잖아 완전 네. 쪼그라들었던 게 그냥 네. 오늘 다 튄 거 아니야 지금. 네. 헌법재판소에 한 50만 명 모였는데 극우는 거의 안 나왔습니다. 네. 처벌 저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극우가 누구 때리고
국회의원 때리고 어디 때리고 근데 법원하고 뭐 어디는 가지 마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찌라시가 돌았습니다. 그게 딱 공중협박죄에 걸립니다. 공중협박죄가 뭐냐면 지금 인천공항에 폭탄 설치했어요. 근데 실제로 설치는 안 했어요. 뭐 처벌할 수가 없어요. 다 놀래는데. 근데 설치는 안 했다 하더라도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공중협박죄라고 하는 거를 신설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잡아다가 기존의 형량보다 더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해 가중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찌라시 돌린 사람 공중협박죄에 딱 걸려서 제가 우리 보좌진에게 법적 조치하라고 하고 요 내용을 법률위원회에다가 법적 조치해달라고 얘기해놨죠. 아 진짜 서영교 네. 한 번 더 합시다.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이제 알았어. 안 들리셨네. 자, 근데요 오늘 이제 윤석열 파면은 완벽하게 끝났고 허무할 정도로 완벽하게 끝났고요. 예. 근데 지금 서영교 의원이 명태균 게이트 지금 조사 단장이세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사이에 사실 윤석열 이제 수계 심판이 안 나오면서 명태균 게이트가 오히려 좀 묻혔어요. 네. 사람들이 이제 파면하라만 묻혀갖고 한 2, 3주 그랬었는데 그 사이에도 명태균 게이트는 계속 조사가 진행됐었던 건데 이번에 보니까 홍준표하고 윤석열 부부 회동을 명태균이 했다. 그거부터 하나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홍준표는 명태균 본 적도 없다 그랬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윤석열 부부하고 홍준표를 만나게 해준 것도 명태균이야. 정말 가까운 사이였던 거죠. 정말 가까운 사이죠. 오세훈보다 더 먼저 알았던 게 홍준표고요. 경남도지사 시절부터 알았고 나는 만난 적이 없어요 라고 했는데 사진이 딱 나왔잖아요. 저희가 사진을 여기저기 다 찾아서 사진을 딱 공개했죠. 사진이 나왔고 그리고 홍준표의 양아들이라고 하는 네. 홍준표 아들의 절친 최용희? 네, 최용희 네. 예, 최용희 이 친구가 홍준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고 네. 대납하고 최용희는 홍준표 그 대구에 가서 주요직에 가 있고 이런 과정이 똑같아요. 오세훈하고 똑같은데 그럼 홍준표는 탈당을 했었거든요. 그럼 복당은 누가 시켜줬냐? 명태균이. 네. 그리고 홍준표가 그렇게 갈 수 있게 되는 데는 김종인하고 연결시키는 작업이 있었고 그리고 홍준표가 명태균 씨 부인 얘기에 의하면 집에 꽃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네, 많이 다 보냈고 그리고 둘이 내가 대화한 거 한마디라도 있으면 까봐 그래서 우리가 딱 까줬어요. 네. 카톡 딱 까주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런 사이에서 충격적인 건 이 두 부부가 만나게 하는 자리도 또 명태균 씨가 주선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홍준표가 한동훈 없애줄 테니까 국무총리 주소 이 말은 그 내용은 이 부부가 이제 만나는 자리도 있었고 요 내용은 김한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 강혜경 씨에게 김한정과 또 홍준표의 최용희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김한정 별장에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김한정 씨가 강혜경 씨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홍준표가 그럴 사람이야. 그리고 그럴 사람인 건지 그 내용을 지금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전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홍준표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요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아직 그거는 좀 더 확인을 해야 되지만 이 얘기 속에서는 홍준표가 김한정이 강혜경 씨에게 말하는 것은 홍준표가 그런 내용을 윤석열 측에다가 요청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잡히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녹취로 나오고 있었던 거고. 오세훈하고 홍준표는 명태균 거의 막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하나씩 드러나니까 제일 거짓말 후퇴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해야지 될 네.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우선 요 녹취는 9월에 나온 녹취예요. 근데 한동훈이 언제 당대표가 됐죠? 아마 작년 9월 전에 당대표가 됩니다. 당대표가 될 때 무슨 논란이 있었죠? 김건희가 문자를 보내고 왜 내 문자 씹어? 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한동훈을 제거하려고 하는 과정이 있었고 제거가 제대로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홍준표가 제거해 주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김한정 씨가 이야기하는 거죠.
김한영 참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네, 더 많이 알고 나쁜 있어요. 사람들이에요. 네. 자기네끼리 다 해먹고 자기네끼리 죽이고. 의원님 이게 조금 더 나아가면 예. 윤석열이 사실은 당선 무효 사항까지 갈 수 있는 당선 사건이잖아요. 무효죠. 예. 그러면 국민의힘이 대선 지원금 비용 요거 다 뱉어내. 대선 비용 토해내야 되잖아요. 그렇군요. 그 생각 안 그것까지 한번. 하셨구나. 아니. 우리 좀 잔인해집시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유죄 나오고 대법원 유죄가 확정되면 민주당이 대선 자금 토해내야 된다고 똑같이 갑시다. 네. 그건 잔인해지는 거는 아니고 뭐 저기 그냥 법대로. 죄를 그렇습니다. 법대로. 법대로 가는 건데 법대로. 이제 저는 오늘 파면이 딱 되면서 제가 딱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이잖아요. 김건희 특검 네. 이 상설 특검으로 돼 그러네 있단 진짜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특검을 다시 해서 뭐 거부권 이게 아니라 상설 특검으로 되어 있으니 상설 특검은 즉시 임명하게 임명. 되어 있거든요. 한독수가 즉시 임명해야죠. 그래서 그 상설 특검이 이 수사를 해야지 되는 거죠. 명태균 게이트는 이제 다시 저희가 재발의해야지 되는 거고 그 속에서 아까 말씀하신 당선 무효형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 아이고. 당선 무효네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요. 국민의힘은 한덕수 등의 거부권 행사의 명분이 대선에 영향을 줄 거야. 네. 근데 실제로 현실은 그게 안 돼요. 대선 있는 기간 동안 이런 게이트를 손 놓고만 있으라고? 어차피 민주당은 민주당 나름대로 그렇죠. 특검을 추진하든 뭐하든 네.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클리어가 안 된 상태에서 얘네들은 정말 대선 기간 내내 명태균 특검, 김건희 특검 때문에 사실상 그냥 망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까지 그냥 쫙 토대를 만들어준 바로 그 사람이 서민의 다리 서영교. 우와. 농협 301-0108-7498-21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이 판넬 만드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현수막 많이 써야 돼요 지금 또 대선 네. 국면에 그렇죠. 가면은. 제가 그래서. 그 최고위원일 때 여러분은 동의 안 해줄지 모르겠지만 피켓 요정이라고 항상 그거 들고 나왔지 항상. 그래서 항상 피켓을 들고 이야기했고 제가 저렇게 진상조사단 할 때마다 새로운 피켓을 만들어 둡니다. 그러니까 그 네. 다음 저 지도부, 피켓 저희가 다 저희 방에서 만드는 그 다음 겁니다. 지도부 국회의원들이 네. 서영교 의원을 좀 싫어한다고 아 그래요? 고생을 너무 많이 시켜고 이게 표준을 만들어 놓으니까 해야 저렇게 되니까. 지내보는 저게 거야. 기준이 되는 거죠. 기준이 된 거야. 싫어한다는 사실은 거짓말이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다 저를 좋아하긴 해요. 네. 아니, 사실 의원님을 싫어할 사람 있어요? 다 저를 좋아하긴 해요. 죄송한데요. 제가 여성분한테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는데 귀여우세요. 귀여우세요. 호감형. 네. 이제 완전 개호감이요. 네. 저도 한때 인기가 좋았고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고위원 끝나고 제 유튜브를 봤더니 구독자 수가 정지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지난 그 구정 때 시장을 다니면서 장 보는 걸 올렸거든요. 근데 시금치 싼 곳 거를 올렸더니 진짜 사람들이 네. 거기 와서 사는 거예요. 그 구독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 조회수가 시금치가 되게 비쌌어요. 네. 윤석열 그때 되게 비쌌는데 구정 때 우리 동네 시금치가 싼 거예요. 기가 막힌 집이에요. 그거 올렸는데 조회수가 엄청난 거예요. 그때부터 구독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면서 요즘 이제 저에게 귀염상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아요. 걸크러쉬, 서장군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요. 의원님. 그리고 저 건드리면 다 죽어요. 노상원 죽었어. 이제 윤석열도 죽었잖아요. 네. 생각해보니까 처음에 수거 대상을 이름이 안 나와서 불 죽어 있다가 나중에 다시 보니까 서영규 있는 거야. 정말 자기를 죽일 대상을 했다는데 되게 좋아한 이상한 케이스이긴 해요. 우리 의원님이. 자 지금 다 피곤하고 힘든 상황이니까 저 이 얘기 하나만 여쭙고 갈게요. 왜냐면은 지금 명태균 게이트, 윤석열 파면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원점으로 되돌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서영교 의원은 음지에 사실 일을 되게 많이 해. 위안부 피해자 소녀상 모욕 금지 법안. 이런 거는 사실 정권 바뀌면은요 즉각 해결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 지금 법안 통과시켜놔야지. 네네. 짧게 한번 요지만 들어볼게요. 아니 어떻게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럴 수가 있죠?
그러면 그거를 유튜브로 찍으면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들어오는지 제가 이번에 정부에다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돈들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추적해줘야 된다. 그리고 소녀상에게 온갖 못된 짓을 하면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독일의 그 유태인 학살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역사를 왜곡하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면 5.18 왜곡 금지법처럼 이 역사를 왜곡하면 처벌하는 법을 만들지 않고는 온갖 그 사람들에게 역사를 왜곡하게 놔두는 일이 될 것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왜 이 법이 아직도 통과가 안 되었지? 라고 해서 제가 여가위로 갔습니다. 법사위도 하고 여가위도 하고 두 군데를 같이 하면서 여가위에서 저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갔고요. 제가 국민의힘에게도 요구했습니다. 이 법 통과시키자라고 이야기했더니 다음 법안 소위에서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법안 소위에서 이야기하고 그것이 잘 안 되면 바로 저희 정권 교체하면 통과시키고 맞습니다. 예, 정권 교체하지 않더라도 국민의힘도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법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했고 그들도 거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게요. 위안부 피해자 소녀상 모욕했던 사람들이 윤석열 지지하는 그구들이에요. 맞습니다. 똑같은 사람들. 예. 그들이 이제 몰락을 한번 지켜볼 텐데 말로만 몰락시키는 게 아니라 서영교 의원처럼 착실하니 법안도 만들고 준비를 해놔야 바로 써먹을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자 의원님 그 내란 전부터 시작해서 저번 이재명 일기 지도부에 최고위원도 하셨고 네, 그냥 오늘의 짧은 소감만 들어볼게요. 저는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렸고 완전히 구멍이 뚫렸습니다. 경제는 더 일어나기가 어려울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심각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윤석열 하나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지? 아팠습니다. 꼭 뽑아내야 되겠다. 그리고 윤석열에게 꼭 그 책임 꼭 물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선 오늘 파면됨으로써 경제를 이제 살리는 데 매진해야 되겠다. 그것을 제가 잘하면 좋은데 저도 노력을 하겠지만 진짜 이걸 잘할 사람은 이재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아주 진보적인가? 스스로 이야기하듯이 중도입니다. 중도. 그 자리에 얘기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날 여기 와서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보수. 우리 보수입니다. 나라의 안보, 합리적인 거, 그리고 지키는 거 이런 부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데모 왜 하냐고요? 전두환으로부터 대한민국 지키려고 한 보수, 안보, 그렇네. 예, 중도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지만 안 하려고 한다면 치고 나가서 법도 만들고 세상을 바꿔나가겠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진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 경제를 살릴 사람 누구냐? 저는 이재명이 성남시 살리는 거 보고 작은 데 살렸는데 그거 잘해서 어떤 대통령 후보도 됐고 경기도지사 돼서 경기도를 1등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 안에서 7위권으로 들여다 놓을 사람은 이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걸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그걸 확실하게 뒷받침해주고 대한민국 경제 살리는 일을 해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에서 오늘의 파면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경제, 쓰러져가는 대한민국의 서민들 살릴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정치, 우리의 민주주의를 뒤흔들었던 윤석열 나쁜 인간, 그 인간은 저희가 확실하게 처벌하고 소중하게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경찰 그리고 군인 어떻게 살아왔는데 제가 군인 가족이거든요. 아, 네. 저희 아버님 월남 참전용사시고요. 친정아버님은 6.25 참전용사시고요. 시아주버님은 해병대 대령입니다. 아니 해군 대령 우리 예편했고요. 완전 군인 가족이에요. 저희 시아버님은 해병대 장군으로 예편하셨어요. 예. 그래서 정말 저희 어머님이 애를 낳으실 때 한 번도 그 옆에 있어 본 적이 없는. 제가 그 결혼을 할 때 저희 운동권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가족인데 대학교 보내놨더니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운동권 하고 있는 걸 얼마나 못마땅했어. 저희 시아버님이세요. 그러니까 해병대 장군을 하신 분은 그 아들이 서울 공대를 갔는데 서울 공대 학생회장 하면서 재적생회 저보다 더 센 운동권이고요. 그리고 며느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대 총학생회장에 감옥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먼저 가고 남편이 뒤에 갔는데 저희 시아버님이 저랑 같이 남편 면회 다녔어요. 저희 시아버님은 전두환 때 그 어떻든 예편하시고 나라 공기업의 그 사장으로 가 계셨어요. 완전 근데 멋지셨겠네. 아들이 운동을 하니까 아들이랑 담판하신 거죠. 네가 운동을 계속하면 난 여기를 그만둬야 된다. 내 아들이 저는 민주화 운동을 계속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칼을 딱 꽂고 했는데 아들이 양보할 줄 알았더니 안에서 아버님이 그만두셨어요. 와. 아버님이 공기업 그만두시고 우리 편이 돼주셨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집안인데 어떻게 군인 되셨냐? 저에게 그 얘기 하셔요. 나는 목숨을 바치기 위해 군인이 됐다. 이런 군인데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 위해 군인이 됐다. 근데 그런 군인들 전부 다 계엄에 동원해가지고 싸그리 싹싹 그 범죄자 만들었잖아요. 저는 대한민국의 군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압니다. 그래서 집도 제대로 없이 다 흩어져 살거든요. 이런 군인들을 건드렸던 윤석열 꼭 처벌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군인은 나라를 지켜주시고 경찰은 국민을 지켜주시고 이런 세상 만드는 그런 시작의 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고. 우리 네. 의원님 최고. 자, 박종 아빠님, 대한민국 삼촌님 감사드리고 이명박 씨 오셨네요. 나도 가고 싶은데 자격이. 12일 일산에 사는 법조 테니스 대회 문소장 대행 우승하소서 하셨고요. 자, 김영구님, 영교 누나 제명이 성도 그동안 폭삭 속았수다. 예. 김형준님 감사드립니다. 킨카님, 민주주의 만세 하셨고요. 헤이 줄리님까지 많은 분들이 오늘 정말 수년간 3년 이상의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바로 그런 날이 아니었나 싶고요. 다 고생하고 하셨다고 서로 이렇게 응원 보내주시고 주말 푹 쉬시고 다음 주에 대선 체제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교 TV 구독. 좋아요. 응원.